행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재정 문제를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시장님과 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시장님의 앞선 시정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일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토론을 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화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저희가 논의하는 데 서로가 오해가 없어야 돼서 기초적인 사실들은 팩트 체크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생산적인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한 뒤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의정부시의 재정자주도는 31위입니다. 이 통계가 맞죠? 예, 맞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결산 기준 순세계 잉여금은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2022년 606억, 2023년 899억, 2024년 1293억 원으로 계속 늘어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2번 틀어주세요. 예, 보이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이겠죠. 예, 꺼주시고요. 예, 순세계잉여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료 제출 시청에서 한 거가 맞는 것이죠? 예, 예, 맞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의정부시의 재정 자주도는 3년 연속 꼴등이고 해마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돈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그리고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PPT를 조금 활용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PPT 3번 들어주시죠. 의정부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채무 비율은 전국의 평균 절반 수준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시 채무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이나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황당한 통계가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전국 평균 기준이 이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시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채무 비율이 7.57% 맞습니다. 근데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기초지자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초지자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겠죠. PPT 4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은 시가 중화장하고 있는 전국 평균 채무 비율 7.57은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초등학생 용돈이 적은지 낮은지 비교를 하려면 초등학생 평균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이 바로 의도된 왜곡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초등학생 용돈 평균을 하는데 대학생 용돈과 비교하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시가 주장한 것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시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채무 비율은 아까 보신 것처럼 1.21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채무 비율은 3.41%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지자체의 평균보다 2.8배나 채무 비율이 높은 것이 의정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팩트인 거 자체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PPT 다시 들어주시죠. 자, 우리 그러면 처음에 그 크게 논지 한번 다시 들어주시죠. 남겨보시죠. 그 앞에 보시죠. 아니, 제가 이거를 그 여쭤봤습니다. 앞에 거 보시죠. 앞에 거. 아니, 조금 아까 저 답변을 보시죠. 우리 부시장이 아마 기자회견 발언인 것 같은데 그거 보시죠. 자, 보시죠. 부시장 거. 아니, 시장님. 아니, 좀 보시죠. 저도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앞에 넘겨주시기 자. 바랍니다. 아, 이렇게 기초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앞에 거. 예. 자,
전국 평균이라고 했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이 의도된 왜곡이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은 7.57이 맞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PPT 내려주세요.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의정부시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지자체의 전국 평균과 의정부시 채무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것이 바로 의도된 왜곡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채무 비율에 따지면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2.8배 채무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도 준비를 한 겁니다. 의정부시는 결과적으로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서 의정부시 채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앞으로 들 돈이 수천억 원이다, 이렇게 의정부시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1293억 원이나 손세계잉여금이 남는데 464억 원이나 빚을 내고 이자로 아깝게 12억 원이나 주냐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반박으로 특별회계 잉여금이 806억 원이고 이 돈을 쓸 때가 정해져 있어서 못 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아마도 그것을 특별회계를 더 갖다 쓸 여유가 없다라고는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PPT 5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PPT 5번 들어주시면 부시장님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히 1249억 원이 소요되는 밀락 2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2026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2103억 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 사업도 착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소각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에만 시재원으로 63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이것 또한 명확한 예산 추계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밀락 공공하수처리세 1249억, 소각장에 2103억 든다고 했죠. 그 액수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 이 시정 질의가 끝나고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전기 사업 같은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장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몇 번이고 확인을 해보니까 명확한 예산 추계가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하는 이유는 몇 년 새 얼만큼 들어가는지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 잉여금 쓰자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밀락 2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 도대체 뭐를 근거로 1249억 원이니까 들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소각장 건설 사업은 들어있을까요? 다행히도 소각장 건설 사업은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103억 원,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1164억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없는 돈 갑자기 3천억으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개는 아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없어서 그냥 숫자 4개를 던진 거에 불과하고 또 한 개는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장이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시는 기자회견과 등등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를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을 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일단 유감스럽고요. 왜 순세경영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서 온갖 복지사업, 민생사업 다 자르냐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못 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PPT 8번 들어주시죠.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막 써버릴 수 없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이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왜 저렇게 억울하게 주장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를 하죠. 이런 겁니다. 시장님이 지금 주장하는 모든 것은 2020년 지방기금법이 제정되기 전의 논리를 다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는 반찬 살 또는 반찬만 사고 쌀 살 또는 쌀만 사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개정 이전의 회계법이었다면은 이 개정안 취지 자체는 일시적으로 반찬 살 돈이 없다면 추후에 먼 미래에 쓸 쌀 살 돈을 미리 땡겨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기금법 16조의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자료 국회 회의록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정의 칸막이를 해체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회계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 특별회계 잉여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안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 이 법의 개정의 취지였고 순세계 잉여금을 쌓아놓고 의정부시처럼 안 쓰는 지자체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것은 국회 회의록과 행안부 설명자료에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막 쓰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다년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짜서 향후 6년간의 사업이라면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얼마가 들어갈지 계획을 하고 그 3년차 이후에 들어갈 것은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돈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개정, 통합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방기금법 16조의 개정 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돈들은 편성을 안 하고 그렇지 않은 돈들은 지금 다 묶어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정부시는 정부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회계에서 재정으로 운용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통합개정을 통해 예수예탁하는 것은 내부 거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이 재정을 돌려서 전략적으로 하려면 밀락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소각장 건설 사업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개혁을 일단 짰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짜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내년에 당장 얼마 들어갈지, 그 다음에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아예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돈만 저금통에 계속 저금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시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논리는 지방기금법 제16조 개정 이전의 논리로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지방기금법 16조가 개정되었고 개정 취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죠. 그 정도를 모르고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돈 시장이 그러면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알고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뒤에서 그것은 다시 증명을 그리고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빌려왔는데 계속 한편으로는 계속 갚아가야 되고 결국은 시장이 그 논의는 뒤에 좀 있으니까요. 그때 하겠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저렇게 대처하는 태도는 사실 유감이긴 합니다, 시장님. 이것이 좀 거대한 좀 팩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